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일부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선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절도범들이 마트를 돌며 수십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신고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무력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가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리에 매달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대형 트럭이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간 한국 협상팀은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섰습니다. 진전은 있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귀국 사흘 만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양측이 계속 만나는 자체가 진전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두 가지로 하게 되나요? 한두 가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좀 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아서. 입장 차이가 많다는 말 외에 미국이 완강한 부분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협상의 험로를 가늠하게 하는 말입니다. 3,500억 달러, 500조 원 투자금의 현금 지급은 어렵다는데 미측도 공감한 상태에서 투자 기간 등이 조율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3년 반에 걸쳐 투자하기로 했지만 한국은 기간을 더 장기화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 그게 기준이고, 그다음에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 한국 협상단은 곧바로 상무부를 방문해 미측 대표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고 이후 애틀란타를 거쳐 귀국할 예정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일주일, 1박 2일도 아닌 무박 방미는 막판 협상의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데가 아니죠. 뭐.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회장이 중대형 트럭 관세 부과에 감사 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있으면 강력한 경제와 나라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화자찬과 반대로 한국과 일본에 요구한 대미 투자의 현실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유력 언론의 사설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 대 정부 간 투자가 의회의 승인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 펀드라면서 금액이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도록 한 선례는 없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관세 인하를 대가로 동맹국들에게 강요해서 받은 돈인데 집행 과정에서 부패 가능성까지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백악관 이스트윙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회장 건설을 위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연회장 건설과 현대식 리모델링을 위해 영부인실과 의전용 입구, 일부 직원 사무실 등이 위치한 이스트윙의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이스트윙 철거가 백악관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연회장 공사 계획안이 아직 국가수도계획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국은 철거가 2주 이내 완료될 전망이며 연회장 공사 계획안은 추후 국가수도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태평양을 지나던 마약 밀수선을 격침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태평양 공해상에서 지정 테러 조직이 운항하는 마약 밀매 선박을 폭격해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인원 2명이 사망했으며 미군 측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리브 해가 아닌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 격침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8번째 작전입니다. 당국은 마약과 테러리스트에게 피난처는 없다며 앞으로도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흉기로 무장한 절도범들이 도심 곳곳을 돌며 수십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5명으로 구성된 절도범들이 뉴욕 시내 수십 곳의 마트를 돌며 값비싼 소고기와 해산물을 훔치고 심지어 직원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미 슈퍼마켓 협회는 최근 100곳이 넘는 매장이 갱단과 절도범들의 공격을 받았다며 피해액이 수십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돼 범죄자들이 곧바로 풀려난다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뉴욕 맨하튼의 차이나타운을 급습해 단속에 나서자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맨하튼 캐널 스트리트를 전격 급습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작전이 위조 상품 판매 등 범죄 활동에 대한 지능형 집중 수사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약 50명의 연방 요원이 투입됐으며 시위대가 법 집행 차량을 가로막거나 요원들에게 항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공익 옹호관은 거리 상인들을 상대로 군용 장비를 동원한 단속은 공포를 조성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마약 소지와 강도, 폭행 등 범죄 이력이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으며 단속을 방해한 시위대 4명도 함께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단속은 수십 년간 캐널 스트리트 일대에서 이어져 온 가짜 명품 시계나 가방 등 불법 복제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주 록데일 카운티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록데일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20일 저녁 10시 30분쯤 후드와 가면을 쓴 용의자가 빨간색 휘발유통을 들고 어린이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에는 용의자가 복도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과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They took some type of metal piece and they broke in through the window, the back window. They unlocked the door and they came through with gasoline and went from the end of the hallway to the top of the hallway and lit the building on fire. 이 어린이집은 8개월 전에도 누군가 침입해 화장실을 파손하고 건물을 침수시킨 바 있으며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원장은 표적 방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사건을 방화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 신원 확인에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가도로에서 트럭 운전자가 다리 밑으로 매달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샘 레이번 고가도로에서 차량 2대를 견인하던 트럭이 고장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던 중 다리에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면서 트럭의 운전석 부분이 고가도로 아래로 기울어졌고 운전자가 다리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구조 작업에 나섰으며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채로 구조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고가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됐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15번과 10번 고속도로 교차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대형 트럭이 교통체증으로 멈춰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세미트럭 4대와 승용차 4대가 연쇄 추돌했으며 현장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1살 트럭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패스트트랙 차선을 제외한 10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 모든 차선이 폐쇄됐으며 운전자들에게는 우회도로 이용이 권고됐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인공지능 감지 시스템이 도리토스 봉지를 총기로 착각하면서 한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구 앞에 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쯤 캐너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소지자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Until they started walking towards me with guns, talking about get on the ground. I was like, what? They made me get on my knees and then put my hands behind my back and cuffed me. And then they searched me and then they figured out I ain't have nothing. 현장에는 8대의 경찰차가 출동했으며 확인 결과 학교의 인공지능 감지 시스템이 앨런의 도리토스 봉지를 총기로 인식하면서 잘못된 경보가 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는 지난해부터 학교 내에 기존 카메라를 활용해 총기나 위협을 감지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오작동이 실제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캐너드 고등학교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가 고속도로의 위험 구간을 조기 개선할 전망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81번 고속도로의 마일마커 167번에서 169번 사이 이른바 S자 곡선 구간을 직선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2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lready have 65 major projects that are either completed or underway on I-81, but this particular project is now being accelerated in order to make I-81 safer, and particularly here. 특히 이 곡선 구간은 교통 정체와 잦은 사고로 인해 인근 11번 국도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 구간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주정부는 약 3년간의 기획과 설계 단계를 거친 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근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독립 영화들을 소개하는 영화제가 독일에서 개최돼 유럽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극장. 올해로 벌써 9번째인 한국 독립영화제의 시작을 앞두고 300석 규모의 객석은 관객들로 꽉 찼습니다. 개막작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었던 김여운 감독의 새벽의 탱고. 나랑 같이 땅 붙여줄 수 있어? 공장 동료에게 일어난 사고와 새 주인공의 각기 다른 대처를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어떤 공장에서의 그 이미지, 그 눈만 보이는 그런 것들과 관계의 어떤 모호함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걸그룹 포미니 출신으로 각종 독립영화제 단골 초청객이 된 배우 권소연도 베를린을 찾았습니다. 걸그룹이 연기를 한다는 것이 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처음부터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야. 올해 베를린 영화제 초청작이었던 배우 한예리 주연의 봄밤.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던 3670 등 화제작들도 관객들을 만납니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영화들도 국내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해외 관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Oft auf Netflix koreanische Serien und dann habe ich auch auf Instagram gesehen Werbung für sowas und da hat sich mein Interesse geweckt und die Emotionalität, mit denen die Schauspielenden spielen, immer sehr beeindruckend und inspirierend. 장편 9편, 단편 4편의 독립영화들이 초청된 이번 영화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 전력 훈련을 지휘하며 군사력을 과시했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부문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한 현 전선 동결을 전제로 한 휴전안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 통제권을 고수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핵전력 훈련을 직접 지휘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역시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부문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국영석유 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등 대형 에너지 기업의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한국에 조존 중인 미군 병력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요.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의회 사전 승인 없이는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하원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는 것을 의회가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새벽 4인조 절도범이 사다리 차를 이용해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했습니다. 범행 시간은 단 7분. 이들은 2개의 방탄 진열장을 깨고 나폴레옹 황제의 황후가 착용했던 왕관과 사파이어, 에메랄드 보석 등 왕실 보물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도난당한 보석의 가치를 1억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는데요. 사건 직후 로랑스 데카르 루브르 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반려하며 지금은 버텨야 할 때라고 격려했습니다. 데카르 관장은 이후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끔찍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박물관 내 경찰서 설치를 공식 요청했는데요. 그는 경보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지만 외벽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노후한 장비가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얼음의 나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아이슬란드 자연과학연구소는 수도 레이캬비크 북쪽 지역에서 줄무늬 모기 3마리가 포획됐다고 밝혔는데요. 아이슬란드는 혹독한 추위로 남극과 함께 지구상에서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선박이나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내년 봄에 추가 조사를 통해 아이슬란드가 실제로 모기 서식지로 변할지 면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됐던 조폭 뇌물 의혹에 대해 문서 감정관이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에서 묵살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에게 돈을 줬다는 조폭의 편지가 조작됐다는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대검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이 편지 2통을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엔 장 씨가 이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그러자 일주일 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편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 씨가 쓴 편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과학분석과의 결론은 70일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애매한 결과였습니다. 장 씨가 쓴 편지인지 아닌지 감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편지 감정을 담당했던 주임 문서감정관이 자신의 감정 의견이 묵살됐다고 선임 문서감정관과 법과학분석과장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편지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필적을 비교해봤을 때 서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선임 감정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배척했다며 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주임감정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객관적인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하는데 그냥 단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당시 감정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응, 치읓, 지읒, 시옷, 미음의 운필 방법, 이응의 시작과 끝 등 한글 자모의 형태가 다르고 느낌표의 시작과 끝, 모양도 다르다는 등 차이점만 10여 개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적 또는 모방 필적에서 기인된 차이점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결론은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내렸습니다. 대검은 구체적인 합의 과정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과도 감정관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0억 원대 연애 빙자 사기의 총책 중 한 명이 여권 재발급을 위해 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았을 때 대사관 직원이 적색 수배자인 걸 확인하고도 그냥 보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경찰 영사에게 연락해 체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사관 직원은 당당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발로 찾아온 민원인을 체포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어떤 내용인지 차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억 원대 연애빙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부부. 지난해 11월 남편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발급이 막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강 씨가 담당 형사와 통화를 원하자 직접 연결시켜줬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지금 연루돼 있다고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조사하려고 했더니 지금 외국에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강 씨는 귀국을 설득하는 형사에게 어렵다고 둘러댑니다.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기도 하고요. 왜요? 얼굴 뵙고 설명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강 씨는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재발로 찾아온 사기 사건 총책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그대로 놓아준 셈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담당 형사와 통화에서 강 씨의 도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오고 그냥 계속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장담 못하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몰라서 대사관을 찾아왔겠죠.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냐고 묻자 무리라고 답합니다. 후배자가 돼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 경찰을 불러다가 체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재빨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해서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일 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강 씨는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인터폴 공조를 통해 체포됐습니다. 외교부는 적색 수배자가 대사관에 방문할 경우 대사관은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들인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는 김 씨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부인했고 이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졌어요. 오늘 김건희한테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뭐냐? 왜 나를 잡아넣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잡아넣느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명 씨를 마주하게 된 김건희 씨는 명 씨 쪽은 바라보지 않고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명 씨가 선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공천 개입과 김 씨의 연관성을 부인하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납득이 되게 대답해달라고 말하자 자신을 인정해준 윤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명 씨를 여러 번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해킹 사태에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KT의 서버 해킹이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소위 복제폰까지 의심되는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벌어졌고 KT는 2달이 지난 9월 18일에야 서버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롯데카드와 LG U+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는 아예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과 금융, 통신 분야의 1,600여 개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에는 실제 해킹 방식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 기지국은 즉시 폐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돼 있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국에서 보면은 이런 정보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관련 매출의 한 10% 정도를 부과하는 이런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를 1년에 500명씩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어지는 해킹 사태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보고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 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약 14%가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울증 유병률이 거주 형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약 5% 수준이지만 요양원에서는 15%,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크게 증가합니다. 노년 우울증은 특별한 신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산책, 가벼운 체조, 요가 등은 뇌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독서,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취미는 긍정적인 감정 유지에 도움됩니다. 셋째,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감정에 활기를 불어넣고 무기력감을 줄여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과 관심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